2024년 8월 15일 광복절 연휴를 맞아 저는 평소 키우던 진돗개 백두와 황구 한라를 데리고 중국 상하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실 반려견과 함께하는 해외여행은 처음이었기에 출발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인천공항에서 특수 화물칸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니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중국 땅을 밟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호기심도 생겼어요. 인천공항에서 상하이로 향하는 2시간 30분의 비행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기내에서도 계속 화물칸에 있는 아이들이 걱정되더라고요. 승무원에게 몇 번이나 반려견들 상태는 어떤지 물어보기도 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보며 우리나라 하늘이 이렇게 맑고 깨끗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뿌연 스모그가 하늘을 덮고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아, 이게 중국의 유명한 대기오염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마스크를 꺼내 착용했습니다. 백두와 한라는 캐리어에서 나오자마자 킁킁거리며 코를 찡그리더라고요. 평소 깨끗한 한국 공기에 익숙했던 아이들에게는 이런 공기가 낯설었을 거예요.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놀라운 광경들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황푸강의 물색이 탁한 갈색이더라고요. 택시 기사에게 저 강물이 원래 저런 색인가요? 하고 물어보니 아, 공업 폐수 때문에 그래요. 원래 더 심했는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 순간 우리나라 한강의 맑고 깨끗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친 후 저는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과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뿌연 공기와 탁한 강물이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백두와 한라는 호텔방에서도 계속 코를 킁킁거리며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공기가 불편한가 보다 하는 생각에 공기청정기를 최대로 틀어놓았죠. 그날 밤 저는 내일의 일정을 확인하며 가슴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약간의 우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우리 아이들이 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진돗개들이니까 어디서든 당당하게 잘 해낼 거야 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하이의 뜨거운 태양이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오더니 저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마저도 뿌연 스모그 때문에 제대로 된 색깔을 띠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목적지는 상하이 푸단구에 위치한 미래 AI 체험센터였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라고 가이드북에 소개되어 있었거든요. 호텔에서 나와 아침 산책을 하려고 했는데 백두와 한라가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보통 한국에서는 산책을 나가면 신나서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서 걷곤 했는데 여기서는 조심스럽게 제 뒤에 붙어서 걷고 있었어요. 아마 낯선 환경과 공기 때문에 경계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더욱 놀란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진돗개를 보면 와, 진돗개다. 정말 멋있다 하며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저희를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저 개들은 뭔가 다르네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아예 피해서 지나가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역시 우리 진돗개들의 당당함과 품격이 여기서도 돋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총 15층 규모의 거대한 건물이 유리와 철강으로 만들어진 미래적인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죠. 하지만 건물 주변 환경을 보니 또 다른 문제가 보였어요. 건물 옆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했고 도로 곳곳에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거든요. 첨단 기술은 자랑하면서 기본적인 환경 관리는 제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홀로그램 안내원이 반갑게 맞아주더니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휴머노이드 로봇 시범 운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 홀로그램마저도 중간중간 깜빡거리며 오작동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기술이 아직 완전하지 않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센터 내부는 겉보기와 달리 여러 문제점들이 보였습니다. 3층에는 음성인식 AI 체험존이, 5층에는 자율주행 시뮬레이터가,
그리고 7층에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휴머노이드 로봇 체험존이 위치해 있었죠. 하지만 곳곳에서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소음과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백두와 한라는 센터 내부의 이상한 기계 냄새와 전자음에 다소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백두는 코를 킁킁거리며 이건 뭔가 다른 냄새다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에도 느꼈지만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났고 버튼들도 닳아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부는 이 정도 수준이구나 하는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7층 휴머노이드 로봇 체험존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사람과 똑같이 생긴 로봇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키 175cm 정도의 남성형 로봇 샤오밍과 165cm의 여성형 로봇 메이리가 방문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첫 인상으로는 정말 놀라웠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여러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샤오밍입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로봇이 저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어왔을 때 처음에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발음이 어색하고 억양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것을 기계가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한국어 실력이 생각보다 형편없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로봇의 움직임도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걸을 때 약간 뻣뻣하고 표정 변화도 어색했어요. 웃을 때는 입만 웃고 눈은 웃지 않는 기괴한 모습이었죠. 아직 기술이 완전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나라 기술이었다면 더 자연스럽게 만들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백두와 한라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아이 모두 로봇을 보자마자 귀를 쫑긋 세우고 낮은 으르렁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특히 백두는 털이 곤두서며 완전히 경계 태세를 갖추었어요. 뭔가 이상해.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야. 백두의 표정에서 그런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진돗개 특유의 예민한 감각으로 로봇들의 정체를 직감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라 역시 평소보다 더 바짝 긴장한 채 제 다리에 바짝 붙어 서 있었어요. 두 아이의 반응을 보며 저는 역시 우리 진돗개들의 직감이 맞구나. 이 로봇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관람객들의 반응을 보니 대부분 신기해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체험존 안내원은 오늘 특별히 시범 운영 중인 최신 모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99.7%의 인간 유사도를 자랑하며 감정 표현까지 가능합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99.7%라고 우리 아이들 눈에는 완전히 가짜로 보이는데 하는 생각을 했죠. 더 놀라운 것은 로봇들이 간헐적으로 오작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가끔 대화 중에 갑자기 멈추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고개를 돌리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안내원은 아직 시범 운영 단계라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변명했지만 저는 이런 수준으로 상용화하려고 하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백두와 한라의 경계심 어린 반응과 로봇들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니 혹시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과연 제 예감이 맞았을까요? 오후 2시경 체험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는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중국 소년 왕하오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리메이와 함께 와서 로봇들을 신기해하며 구경하고 있었죠. 엄마, 이 로봇이 정말 사람 같아요. 하며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왕하오는 특히 샤오밍 로봇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로봇이 안녕하세요. 저는 샤오밍입니다라고 한국어로 인사할 때마다 박수를 치며 좋아했거든요. 아이 엄마인 리메이도 우리 하오가 로봇을 정말 좋아해요. 집에서도 로봇 장난감만 가지고 놀아요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백두와 한라의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두 아이는 여전히 로봇들을 향해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었거든요. 특히 샤오밍 로봇이 움직일 때마다 백두는 귀를 쫑긋 세우고 긴장했고 한라는 계속 킁킁거리며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대한 경계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반응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하는 생각이 들던 그 순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신호였습니다. 샤오밍 로봇이 왕하오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1초 정도 멈추더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안내원은 때때로 네트워크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로봇의 목소리에 노이즈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삐빅. 저는 샤지지지 고민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왕하오는 엄마 로봇이 왜 이상한 소리를 내요? 하고 물어봤지만 리메이는 괜찮을 거야. 하오야라고 달래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하지만 백두와 한라는 달랐습니다. 로봇에서 노이즈가 나기 시작하자 두 아이는 더욱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백두는 털이 곤두서며 낮은 으르렁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한라는 제 다리에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본능적인 경고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오후 2시 27분경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샤오밍 로봇이 왕하오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갑자기 로봇의 등 부분에서 뻥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더라고요. 아마 내부 배터리나 전자회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동시에 로봇의 LED 눈이 빨갛게 변하면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안내원이 당황해하며 다가오려던 그 순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로봇의 전원 공급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것인지 갑자기 모든 관절에 힘이 빠지면서 로봇이 앞으로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80kg 넘는 무게의 로봇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는 모습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왕하오가 바로 그 로봇의 넘어지는 방향에 서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로봇을 신기해하며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리메이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오야, 빨리 이리 와, 위험해 하며 소리쳤지만 아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80kg의 로봇이 1.5m 높이에서 넘어진다면 그 충격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거예요. 작은 아이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사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하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안내원은 모든 분들 뒤로 물러서세요 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중국 기술의 한계가 이렇게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안전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시범 운영을 한다니 정말 무책임한 일이었거든요. 센터 직원들은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고 응급정지 버튼도 이미 소용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봇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왕하오 쪽으로 넘어지고 있었어요. 아마 2에서 3초 후면 완전히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저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정말 아찔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났습니다. 제 손에 묶여있던 목줄을 확 잡아당기며 백두가 번개처럼 앞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어요. 그 속도와 반사신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소에도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응급 상황에서 보여준 백두의 순발력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동시에 한라도 따라 나섰는데 두 아이의 눈빛에서 저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백두야, 한라야.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지만 이미 두 아이는 결심을 굳힌 듯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위험한 곳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니 역시 우리 진돗개들이야.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구나라는 자랑스러운 감정이 들었어요. 백두는 진돗개 특유의 민첩함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넘어지는 로봇과 왕하오 사이의 정확한 지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완전히 넘어지기 직전 자신의 몸으로 로봇을 받아내기 시작했어요. 물론 80kg의 로봇을 혼자서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지만 백두의 몸이 완충 역할을 하면서 로봇이 넘어지는 각도와 속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백두가 로봇의 무게를 감당하며 내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백두가 다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백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몸으로 로봇을 지탱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와, 정말 대단하다 는 생각과 함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편 한라는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로봇이 넘어지는 동안 재빨리 왕하오에게 달려가서 아이의 옷자락을 입으로 살짝 물고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왕하오는 갑자기 개가 자신을 끄는 것에 당황했지만 곧 상황을 이해하고 한라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와, 개가 나를 구해주고 있어 하는 표정이었죠. 두 아이가 보여준 팀워크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마치 사전에 계획을 세운 것처럼 완벽하게 역할을 분담해서 구조작전을 펼쳤거든요. 백두는 로봇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한라는 아이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깜짝 놀라며 와, 저 개들이 아이를 구하고 있어. 정말 대단하다. 한국 개들이 중국 아이를 구하고 있다. 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중국인은 이 개들 정말 똑똑하다 하고 외쳤고 다른 사람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가슴 벅찬 감정이 들었어요. 국적을 떨어서 생명을 구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동시에 중국의 첨단 기술이 오작동을 일으켜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결국 우리 전통 진돗개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백두는 로봇이 완전히 넘어진 후에야 그 자리에서 물러나왔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았어요. 다만 조금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죠. 제가 달려가서 백두야, 괜찮아? 하고 물어보니 백두는 꼬리를 흔들며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안도했습니다. 한라도 왕하오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준 후 제게 돌아왔는데 마치 임무 완수했다는 표정이었어요. 두 아이 모두 자신들이 해낸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왕하오의 엄마인 리메이는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며 절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개들이 우리 하오를 구해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왕하오도 백두와 한라를 쓰다듬으며 고마워요, 강아지들 하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역시 우리 진돗개들이야.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다니. 동시에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며 역시 첨단 기술보다는 자연의 지혜와 본능이 더 믿을만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로봇이 완전히 정지된 후 센터 전체가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모두 달려와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백두와 한라의 영웅적인 행동이 더욱 부각되었어요. 센터장은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백두와 한라를 바라보며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봅니다. 어떻게 개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하며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센터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중국 기술의 우수성을 자랑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한국 진돗개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직원은 우리 로봇은 오작동을 일으켰는데 한국에서 온 개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며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소년 왕하오의 엄마인 리메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달려와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개들이 우리 아이를 구해줬어요. 한국 사람들과 한국 개들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감사의 마음과 함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 관람객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 개들이 정말 똑똑하다. 한국 사람들이 개를 잘 키우는 것 같다. 한국 진돗개가 이렇게 용감한 개였구나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 중국 기술은 아직 부족한 것 같다.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곧바로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센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되었거든요. 상하이 지역 TV 방송국 동방위성 TV에서 기자가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저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진돗개들이 중국 아이를 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우리 아이들은 국경이나 국적을 따지지 않아요. 위험에 처한 생명을 보면 본능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돗개의 품성이자
한국인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도중에도 계속해서 중국 관람객들이 와서 백두와 한라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어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똑똑하고 용감한 개는 처음 봤어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젊은 커플은 한국에 가면 꼭 진돗개를 보고 싶어요. 정말 대단한 개들이에요 라고 말했고, 중년 남성은 우리 중국 기술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한국 개들이 해결해줬네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들이 중국 아이를 구했다는 뉴스가 현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웨이보에서는 한국 진돗개가 중국 아이 구조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어요. 댓글들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다. 개들도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을 보여준다. 한국 진돗개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중국 로봇보다 한국 개가 더 믿을만하다 등의 따뜻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중국 네티즌들의 솔직한 반응이었어요. 우리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교육 방식을 배워야겠다. 진돗개처럼 훌륭한 개를 키우는 한국이 부럽다. 첨단 기술보다 자연의 지혜가 더 소중하다 같은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우리도 한국처럼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동물을 잘 키워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센터 측에서는 30분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한국에서 온 진돗개들 덕분에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센터장은 직접 저를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기술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진돗개들이 없었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라고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요. 동시에 앞으로 안전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지만 이미 중국 기술의 한계와 우리 진돗개들의 우수성이 극명하게 대비된 상황이었어요. 센터 직원들도 한국 기술이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한국 개들의 판단력이 우리 AI보다 뛰어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메인 뉴스로 다뤄졌어요. 앵커는 중국 AI 로봇의 오작동으로 위험에 처한 중국 아이를 한국 진돗개들이 구조했다며 이번 사건은 첨단 기술의 한계와 자연 지능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센터에서의 사건 이후 저희의 남은 중국 여행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백두와 한라는 현지인들의 관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웅견들이라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도 택시기사가 당신들이 그 유명한 한국 사람들이군요. 정말 대단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호텔 로비에 내려가자마자 호텔 직원들이 모여들어서 백두와 한라를 보며 영웅 개들이다 라고 환호했습니다. 심지어 호텔 매니저는 우리 호텔에 이런 유명한 손님들이 머물러 주셔서 영광입니다라며 과일 바구니를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거리를 걸을 때마다 저기 한국에서 온 영웅 개들이다라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멀리서도 알아보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어떤 중국인 가족은 저희를 따라와서 우리 아이가 한국 개들을 정말 보고 싶어해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 아이는 백두와 한라를 보며 이 개들이 정말 사람을 구한 거예요? 라고 신기해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스러워했지만 점점 자신들이 한 일의 의미를 알아가는 듯 했어요. 특히 백두는 더욱 당당한 자세로 걸었고 사람들이 다가와도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라는 예전처럼 경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반응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자신들이 영웅이 된 것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상하이의 유명한 와이탄 외탄 지역을 방문했는데 거기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황푸강 변을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중국인들이 저희를 둘러싸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들은 모두 감사 인사를 표하려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개들 덕분에 우리도 AI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어졌다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내내 계속 느꼈던 것은 중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었어요. 와이탄에서 바라본 황푸강의 물색은 여전히 탁했고 공기도 여전히 뿌옇게 흐렸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고
화장실 시설이나 전반적인 위생 상태도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거든요.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없어서 생수를 사서 마셔야 했고, 음식점에서도 위생 상태가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레스토랑에서도 접시가 제대로 씻겨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음식점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AI 센터 사건을 통해 첨단 기술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중국이 아무리 거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화려한 로봇을 만들어도 기본적인 안전의식이나 품질 관리가 부족하면 결국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 뿐이었거든요. 반면 우리의 전통적인 진돗개들은 수천 년간 축적된 자연의 본능과 지혜로 그 위험을 단숨에 해결해냈습니다. 셋째 날에는 중국 친구가 추천해준 현지 전통차 문화 체험장에 갔는데 거기서도 인상적인 일이 있었어요. 차 전문가가 한국의 차 문화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의 다도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그분이 한국의 전통 문화가 정말 깊이 있고 아름답네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이번 여행을 되돌아보며 정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휴가를 보내러 온 여행이 이렇게 의미 있고 자부심 넘치는 경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백두와 한라는 언어와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영웅 정신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한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공항 가는 길에 택시 기사도 당신들이 그 유명한 한국 사람들이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부럽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개들까지 이렇게 똑똑하고 용감하다니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가슴이 벅찼어요.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 직원들이 저희를 알아보고 영웅견들과 함께하는 분이시군요. 라며 특별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출국 수속도 빠르게 도와주고 VIP 라운지 이용까지 제안해 주더라고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저는 백두와 한라를 보며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영웅들아라고 말했어요. 두 아이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라는 표정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진돗개들의 품격과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실감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현지 언론 보도를 본 한국 기자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화제가 된 진돗개들이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뉴스가 국내에서도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우리 진돗개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여운은 계속되었습니다. 백두와 한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종족을 뛰어넘은 사랑과 용기를 보여준 진정한 영웅들이었고 동시에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자랑스러운 대사들이었거든요. 이후 몇 주 동안 중국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회자되었어요. 한국 진돗개 vs 중국 AI 로봇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기사가 나왔고 대부분 자연의 지혜가 인공기술을 이겼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중국의 첨단 기술보다 우수하다. 진정한 지능은 기계가 아닌 생명체에서 나온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중국의 AI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생명체의 본능적 지혜라는 토론이 활발해졌다고 해요. 한 중국 AI 전문가는 한국 진돗개들이 보여준 판단력과 행동력을 기계로 구현하려면 최소 10년은 더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거창한 기술이나 화려한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문화와 전통, 그리고 그 속에서 길러진 품격과 정신력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 진돗개들이 보여준 그 순간의 용기와 판단력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저력이었고 그것이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